안녕하십니까. 오늘 진행을 맡은 이중근 교수입니다. 명품 세종시 건설은 국가적 과제입니다. 수도권 과밀화를 억제하고 지역 균형 발전은 물론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세종시 건설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세종시는 정부 부처가 이전하면서 인구가 8만에서 20만 명으로 크게 늘어난 신도시로 탈바꿈했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는 건설 사업이 계속되는 중장기적인 국가 프로젝트 사업으로 새로운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잠재 투자 시장이 풍부한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YTV 뉴스가 기획한 이슈 전망, 오늘은 세종시 건설과 전망 그리고 과제 등을 김형선 세종시 발전위원회 개발분과위원장님을 모시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영선 우리 박사님께서는 세종특별자치시 발전위원회 개발분과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네, 그렇죠.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네. 세종시 발전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좀 먼저 소개를 해주시죠. 이제 세종시의 그 발전위원회는 우리 전 국토의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해서 세종시에 균형 발전 조례 13조가 있습니다. 거기에 세종시 발전위원회를 설립을 해서 세종시의 발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심의, 자문 그런 조언을 할 수 있는 그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세종시가 장기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제, 문화, 뭐 지역 개발 그렇죠. 등등 그 분야별로 이렇게 종합적인 어떤 그런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또 그런 수립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한 조언을 해주는 그런 그렇죠. 역할이군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세종시가 나름대로 발전위가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컨트롤 타워를 하고 있다. 그렇죠. 컨트롤 타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현재 그러면 뭐 설왕설래 말도 많았습니다만은 세종시 지금 건설이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게 이 세종시의 이 건설은 원래 박정희 대통령부터 시작을 해서 노무현 정부 시절에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그런 대명제 아래서 출발했는데 이명박 정부 시절에 또 한때 축소론이 나와가지고 수정안이 나왔었죠. 수정안이 나왔었죠. 네네. 그러다가 이제 현 박근혜 정부에서 원안 플러스 알파로 이제 개발이 되고 현재도 되고 있는데 2030년까지 계속적으로 진행은 됩니다. 100% 확실히 진행은 되는데 일부 그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조금은 삐그덕거리는 것은 있는데 대한민국의 영원한 발전을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잘 되고 있습니다. 뭐 잘 되고 있다는 말씀 중에는 또 뼈가 있는 게 뭐냐 하면 그 현재 미래부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부도 있죠. 그다음에 그 국민안전처도 있죠. 인사혁신처.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지역 주민들께서는 특별법에 의해서 서울의 6개 안전행정부를 포함한 6개 부처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이제 수무시로 이전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좀 미진한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아전 인수라고 할까요? 자기들 편할 대로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그 미래부라든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는요. 이 특별 행정 중심 복합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법의 원칙 또는 국민의 명령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국민안전처라든지 인사혁신처 이런 미래창조부라든지 이런 것이 당연히 세종시로 와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법의 원칙이자 또 국민의 명령이라고 저는 할 수 있겠습니다. 더 이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과 문제가 아니죠. 법에 의해서 착실히 정부가 국민과 약속한 부분을 그럼 원칙은 지켜야죠. 이전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되고요. 거기에 더해서 말이죠. 사실은 국회 분원이라든지 말이죠. 또 청와대 집무실까지도 이전해야 어떤 그 세종시의 어떤 그 효율성, 국가의 어떤 효율성을 좀 높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난 정부에서 보면 뭐 아까 우리 김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명박 정부 때에 이제 수정안 때문에 한 2, 3년 정도 사실은 지연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부 그 당시의 인사들, 고위 인사들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또 수정안이 뭐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국민의 동의를 얻어서 네. 국민의 뜻에 의해서 행정중심국가별 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입법이 된 만큼 입법의 취지에 맞게 법과 원칙에 입각해서 추진을 돼야 되는데 일부 정치적 논리에서 이게 참 정치적 셈법이랄까요? 이런 부분에서 변질되고 있는 게 굉장히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고요. 이런 문제로 이제 계속 가다 보면은 정치적 셈법이라든지 지역적인 갈등 요인이라든지 이렇게 이게 계속 진행이 되다 보면은 국민 통합과 대국민적인 통합 또는 이런 갈등 요인에 의해서 분열이 된다는 것이 네. 상당히 좀 안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에너지가 그만큼 이제 그렇죠. 소비가 되는 그렇죠. 것이죠. 네. 국가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 그렇죠. 이런 균형 발전이라는 말씀이시죠. 목적이 역행된다는 거죠. 예. 네.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제 세종시 건설이 착실히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고 예. 또 뭐 1, 2 생활권이 거의 이제 도시화가 됐고 3 생활권, 4 생활까지 지금 이제 개발이 지금 그렇죠. 이동의 축이 지금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또 이제 지난해 말에 이제 교육청이 이제 조치원에서 이제 세종시 예. 지역으로 이제 이전했고 또 또 금년 6월에 시청까지 이전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아주 잘하십니다. 이 현상이 예. 나타나다 보니까 예. 조치원 원도심 쪽에 이제 예. 그 공동화 현상이 또 그렇죠. 나타나는 그런 예. 현상이 있는데 네, 예. 발전위원회에서 보면 우리 개발분과위원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텐데 어떻게 이 부분을 좀 네. 균형 있게 좀 추진해 갈 수 있는지 한번 대안을 좀 있으면 말씀해 예. 주시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행복도시가 생기면서 신도심이라고 할까요? 항시 원도심 또는 이제 구도심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세종시를 비추어 봤을 때는 이 조치원이라는 데는 그 원도심. 네. 예. 그래서 이 원도심을 어떻게 개발하냐? 행복도시라는 2,200만 평이 너무 이제 개발이 되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조금 그 소원은 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조치원 시민들이 상당히 좀 원성도 좀 있고 균형 발전 차원에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네. 이런 의견을 많이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발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저로서는 제가 생각에는 이러한 원도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치원이 먼저 활성화가 돼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조치원의 활성화를 이제 추진하면서 거기에 따른 이제 구도심의 문제점, 특히 이제 도시공학적인 입장에서 도시공간 왜곡 편창 문제점이라는 게 있어요. 이 뭐냐면 도시가 하나의 발전이 되면서 애기치 않은 다른 곳이 너무 비약적으로 발전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는 행복도시가 너무 이제 발전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치원 쪽에는 이제 소원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조치원의 그런 원도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 도시의 잠재력에 대한 과학적인 진단을 통해서 지역 실정에 맞는 그러한 조치원의 원도심에 대한 그런 재생, 그런 예. 전략적인 그런 계획 수립을 우리 발전위에서는 계속적으로 연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세종시 전체적인 행정을 이끈 도시행정 타운이 이제 네. 이동의 축이 세종시 건설 예정 지역으로 네. 이제 이전한 후에 오는 이제 후폭풍인데 말이죠. 네. 이게 비단 세종시뿐만 아니죠. 뭐 서울도 그렇죠. 한 3, 40년 네. 전에 예. 강북 종로와 중구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던 네. 그런 도시가 강남 개발로 인해서 뭐 지금 대단히 불균형화되어 있는 그런 산인 것처럼 사실 이제 유턴 현상을 이제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 예.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세종시가 이제 특히 이 건설되는 과정에서 많은 어떤 그런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되지만 여타 다른 도시도 같은 현상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대전시의 예. 경우에 보면 인구 150만 도시에서 원도심 예. 공동화 현상 때문에 지금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생 또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젝트는 뭐가 있는 건지 한 가지만 좀 소개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생각하죠. 원도심 활성화와 그 신도시 건설을 항시 상충하는 겁니다. 네. 새로운 도시와 구도심. 네. 그래서 이게 기본 논리지만은 특히 이제 대전에 같은 경우도 저희 이제 소견 예로는 대전이 이제 발전하기 위해서는 신도시 개발의 속도를 진행은 하긴 하되 조금은 좀 속도를 조정하면서 그 구도심 또는 이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실질적인 그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제 골목 재생 사업이라든지 또는 문화예술 사업 또는 공공청사 입주 또는 하나의 그 이런 유력 단지에 대한 그런 네트워크 그런 조성 단지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이 모이는 그런 원도시 활성화 정책이 좀 저는 이루어져야 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사람을 유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렇죠. 문화적인 공간과 예. 함께
또 젊은이들이 이렇게 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도시의 어떤 그런 가로 예. 어떤 환경 이런 예. 것들이 아마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네. 그 선출직 단체장들이 지역 개발을 네. 통해서 새로운 도시를 형성하는 데만 이제 치적을 집중하다 보니까 이런 예. 생각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예. 균형과 밸런스를 좀 유지하는 가운데서 투자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공무원들이 이제 이게 원도심 활성화 문제는 공무원들의 사고로 이거 문제를 풀기 대단히 어렵다 저는 이렇게 예.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금 현 시장님께서도 네. 지금 뭐 조치원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조치원 프로젝트라는 어떤 조치원 그런 청춘 아젠다를 프로젝트. 가지고 예, 맞습니다. 지금 선거 하고 공약이 있는데 들어가 있죠. 예. 어떤 내용이 좀 소개해 아, 주실까요? 이준희 시장의 그 공약 중에 100대 과제의 하나가요. 네. 조치원 청춘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조치원의 인구를 10만으로 늘리면서 조치원을 젊은이들이 활성화되고 젊은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청춘 프로젝트의 내용인데요. 이것은 이제 한마디로 그 정부의 국비와 시비 한 450억 원 정도를 들여서 거기에다가 이제 신시가지를 조성한다든지 세종 비즈니스 센터를 건립한다든지 그다음에 일본 국도를 이제 확장을 시킨다든지 문화 관광형 뭐 전통 시장 네. 그런 것을 육성한다든지 또는 SB 프라자라고 있어요. 세종 비즈니스 센터 이제 복합 문화단지죠. 그런 이제 세종시청이 현재 이제 행복도시 안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시청의 그 자리를 이제 복합 행정타운으로 만드는 그런 전체적인 청춘 그 조치원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도시를 다시 네. 젊은 도시로 그렇죠. 바꾸겠다 이런 의미로 거기에는 이제 특히 이제 고려대학교, 예. 그다음에 이제 홍익대학교 그런 젊은이들이 예. 뭉칠 수 있는 아무래도 도시가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 생기 있는 도시가 되고 활력 있는 도시라면 그래도 좀 젊은이들이 예. 움직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청춘 프로젝트를 진행 같습니다. 예. 잘 이해를 했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예. 위원장님 그 저기 네. 뭐야 그 세종시에 보면은 예. 국비가 지금 현재 한 25조 원 가까이 이제 투자되는 걸로 알고 예. 있고요. 또 민간 민간 부분의 자본, 예. 투자가 활성화돼야지 이게 여러 가지 그 주민들의 그렇죠. 편익과 예. 삶의 환경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예. 민간 투자자를 이렇게 이끌어내는 어떤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관에서 우리가 그 집중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은요. 그 속도라든지 기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더디기 마련입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러한 하나의 신도시를 만들고 정책적인 대규모적인 프로젝트를 개발하려고 한다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항시 민간인들 또는 민간의 그 자본이 투입이 돼야 그만큼 더 속도도 빠르게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는 이러한 그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그런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그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민간 복합 방식, 쉽게 말해서 민하고 관하고 네. 합쳐서 민간 복합 방식은 시행 주체를 좀 확대를 좀 해본다든지 그다음에 인허가 리스크를 이제 관해서 인허가 리스크를 조금 좀 빨리 진행을 해준다는 그래서 그런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그런 요인들 또는 이제 그 지원 행정 지원 제도의 정비 등 이런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서 민간과 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런 도시 재생 사업 또는 신도시 개발 사업에 참여를 하는 것이 상당히 좀 효율적인 그러한 추진 방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은 민대로, 예. 관은 관대로 이렇게 따로 투자하는 그렇죠. 것이 아니고 네. 협력적 거버넌스 체제의 어떤 그런 상생체계. 단계에 있어서 예. 같이 협력한다 그러면 네. 아마 세종시 개발이 훨씬 더 지금보다 훨씬 더 알차고 예. 빠르게 진행되겠다 이런 말씀으로 지금 예. 이해가 됩니다. 지금까지 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8만 인구였던 세종시 인구가 말이죠. 지금 현재 한 20만 예, 명에 맞습니다. 이르고 있는데 대개 이제 10만 명 이상 그 순증한 그 주민들이 거주한 것이 다 이제 아파트입니다. 네. 세종시 예정 지역에 들어있는 아파트인데 사실 아파트 개발은 사실은 뭐 우리 세종시뿐만 아니라 뭐 수도권 지역에서도 한계에 이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그 각자의 얘기에서 나오는데 네. 이런 아파트 우선주의적인 어떤 그런 정책 다시 그 검토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도시나 택지 개발이나 새로운 도시가 개발되면 가장 먼저 이제 주거 정책으로서 아파트를 많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우리가 택지 개발 촉진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서 신도시를 만들고 택지 개발을 하면서 아파트 공급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주거 주택 공급률이 100%를 훨씬 넘다 보니까 이제는 좀 아파트 공급책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 작년서부터는 이제 앞으로 신도시 개발, 택지 개발 이것이 이제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세종시는 이제 그 이전에 됐던 거기 때문에 아파트 공급은 순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이루어지긴 하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에서 세종시만큼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은 인구가 이렇게 많이 증가되는 데는 없기 때문에 그런 아파트 공급책도 하기는 하되 이제는 조금은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보충을 해야 되는 예. 그런 정책이 나와야 될 거 생각이 됩니다. 투트랙으로 그러니까 네. 이제 개발이 이루어졌나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예, 되는데요. 예. 아파트 정책도 우선 하면서 예. 그 세컨 네. 주거 공급 체계로서는 전원주택 개발이라든지 예. 또 도시형 뭐 생활주택. 이런 예. 것들이 좀 필요하다 오피스텔. 이렇게 예. 좀 이해가 됩니다. 예. 특히 이제 보면 제가 이탈리아의 그 네. 선진 사례를 보니까 코하우징 이런 주택 문화가 지금 많이 예. 발전하고 있는데 선진국형 모델이긴 합니다만은 예. 전원주택에 이제 여러 가지 집을 줘놓고 여러 가지 생활에 대한 어떤 이용은 공동으로 하는 어떤 그런 제도도 앞으로 이제 좀 도입돼야 되지 않겠는가 예. 이런 생각이 네. 좀 듭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세종시 아파트 분양 시장을 보면 말이죠. 네. 상당히 그 순풍이다 이렇게 저는 네. 이제 보이는데요. 대개 이제 높은 그 청약률에 의해서 분양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시세가 지금 현재 일부 저는 그 일정의 금액의 어떤 프리미엄이 좀 형성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이 시장이 좀 어떻게 보이고 계십니까? 저는 세종시 아파트 시장은요,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풍에 도출을 달았다고는 할까요? 예. 계속적으로 분양률이라는 걸 봤을 때 미분양 없이 지금 엄청난 경쟁률에 의해서 또 우리가 이제 일명 분양권에 있어서 권리금이라고 할까요? 네. 우리 용어로 이제 피가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계속적으로 형성되면서 뭐 유지돼 나갈 걸로 저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이게 예. 이제 그 부동산 시장도 늘 상승하는 것만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 그렇죠. 논리라는 것이 예. 늘 이제 그럼, 예. 어떤 그 웨이브가 있게 마련이 있는데 언제까지나 이게 시장이 계속 될 것으로 보는지요? 저는 세종시의 그 방금 이 아파트는요, 언제든지 수요 공급 논리에서 우리 그 파동은 항시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세종시만큼은 아파트 가격의 이런 상승 요인이 뭐 항시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네. 대한민국에서는 그 세종시의 아파트는요 절대 하락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만큼 정부의 청사에 공무원들이 들어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부의 이제 행정의 심장이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는 세종시 아파트 시세가 왜 유지가 되냐고 하냐면은 세종시의 인구 증가가 네.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증가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가격에서 이제 미시적으로 지금 아파트를 얘기하고 있는데 도로, 교통, 환경 요게 아마 제가 연구하고 분석한 결과로서는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좋은 것이기 때문에 네. 세종시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앵커님도 전에 그 아파트를 이제 투자를 하셔가지고 뭐 실제 소유도 해보셨겠지만 10년 전, 20년 전에는요 아파트 투자를 했으면은 웬만한 그 셀러리맨들의 네. 연봉 수준으로 가격이 오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저기는 거의 없고 예. 이제는 아파트는 그 인베스트먼트보다도 하우징 개념으로 아마 투자를 하시면은 예. 은행 금리보다는 훨씬 더 상회하는 것이 세종시 아파트 수준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로또 복권처럼 당첨이 그렇죠. 곧 엄청난 그 네. 이익을 갖다 준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소유의 개념과 네. 이제 주택의 어떤 거주의 개념으로 이제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거기서 꼭 하나 좀 멘트를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세종시의 그 아파트 분양률이 높다 보니까 예. 그러한 그 분양권 전매 물론 이제 불법적인 요인도 있고요. 분양권 전매 제한이 풀려서 합법적으로도 이렇게 이제 그 거래가 되는 것도 있긴 하지만은 그 권리금이 막 형성이 돼서 막 당첨만 되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뭐 2천만 원, 3천만 원, 많게는 뭐 권리금이 뭐 1억까지도 지금 상회하면서 세종시에서 아파트 가장 좋은 데는 그 호수공원 옆에 있는 포스코입니다. 네. 포스코는 한때에 권리금 자체만 2억 5천, 3억 정도까지 형성이 됐던 그런 사례도 있다는 거 참조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지금 현재 말씀하신 그 아파트는 지금 예. 가격이 얼마 정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우리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현재 그 권리금이 거기도 조금은 이제 하향은 됐지만 예. 2억 원, 이제 그 호수마다 층마다 조금씩 차이겠지만 평균적으로 한 2억에서 2억 5천 정도 네. 그렇게 거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부동산 투자 트렌드가 예. 이제 아파트 지금까지 말씀하신데 전원주택 쪽에도 많이 그렇죠. 관심이 예. 가 있는 것 같은데 예. 말이죠. 예. 우리 이 위원장님께서는 네. 부동산을 전공한 어떤 그 정책적으로 이렇게 학위까지 네. 박사학위까지 갖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세종시의 그 부동산 투자 트렌드 뭐 이런 방향은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 세종시의 그 부동산 트렌드를 이렇게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행복도시 2,200만 평 개발되는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기서 참조적으로 시청자들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세종시 하면은 행복도시가 2,200만 평 개발 거기가 세종시로 알고 있는데 세종시는 거기가 아니고 세종시는 1개의 조치원 읍과 9개의 면 그 다음에 정부 부처가 들어가 있는 행복도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투자의 포커스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2,200만 평이 개발되는 행복도시입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 방금 투자 트렌드가 상가라든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아파트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하는 상가, 오피스텔, 도생, 도시형 생활주택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은 투자들이 이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의 상가는 좋은 목만 차지한다면은 그만큼 수익성 상당히 좋게 나옵니다만은 아직 완전히 그 상가 형성이 완전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상가를 투자해서 지금까지도 공실로 남아 있는 게 몇 개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잘못 투자했다가는 조금 이제 낭패를 경험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지 오피스텔도 이제 수요 공급 논리에서 그게 과공급이 되고 있어요. 과공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원했던 그런 수익률이 지금 형성되지는 않고 있는데 좋은 입지라고 한다면 그것도 수익률은 한 6에서 한 8% 정도를 안정되게 나오는 것도 좀 종종 있고, 방금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신 그건 행복도시 아니고 이렇게 발전이 되고 투자의 포커스가 몰리다 보니까 이 행복도시 2,200만 평 안에는 상당히 많은 규제도 많은 뿐더러 또 투자에 대한 사람들이 리스크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 형성이 되면 우리 그 부동산의 이론 중에서 이제 파도 이론, 쉽게 말해서 이러한 행복도시가 개발되면서 여기에 개발되면서 그 옆으로 이제 파도가 움직이면서 그래서 장군면이라든지 금남면이라든지 북악면, 연서면, 연기면 이런 쪽으로 이제 상당히 좀 가격이 상승이 되고 이제 그쪽으로 퍼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쪽도 좀 활발하게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 갖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그 김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세종시에 대한 정의가 말이죠. 예. 광역자치단체로서는 충남과 충북이 같이 이렇게 포함이 돼 있고,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연기군 전 지역과 그렇죠. 그리고 충북의 당시에 청원군 네. 북악면 일부, 그리고 충남에는 공주시 그렇죠. 장군면 일부, 그때 장기면이었죠. 예, 장기면이죠. 예, 그 일부 맞습니다. 포함해서 충남과 충북 그리고 연기면 전부와 충북의 청원군 일부, 공주시 일부 이렇게 예. 해서 포함돼 가지고 이제 세종시가 이제 그렇죠. 만들어졌고, 네. 지금 말씀하신 우리가 주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세종시 네. 행복도시는 정부 부처가 이전에 오는 2,230만 평 그 네.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렇게 저도 이해가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여러 가지 말씀 중에는 이제 입지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예. 제가 이해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전원주택지가 지금 현재 뭐 주 5일 근무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제 그 주목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전원주택을 선택할 때 위치나 또 예. 교통의 어떤 그 접근성, 예. 그리고 또 주변의 자연환경 이런 것들이 이제 주안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전원주택이 주로 이제 요즘에 그 투자자들로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다른 또 어떤 이유가 있겠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수구 초심이라는 우리 앵커님도 잘 아시겠지만 여우도 죽을 때가 되면 자기가 태어난 곳에 머리를 두르고 죽는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예. 이제 나이가 은퇴가 많은 베이비부모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은퇴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또 그것 말고라도 핵가족화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삭막한 이런 아파트 거기에서 이런 콘크리트 숲을 떠나서 자연과 친화적으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전원주택지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예. 특히 세종시 주변은 금강과 또 미호천,
또는 원수산이 전월산인지 그 위에 장군봉, 장군산 뭐 이런 예. 쪽으로 해서 그 상당히 경관이 화려하고 수련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종 행복도시가 생기기 이전에도 대전이라든지 유성 쪽에서 조금 교수님들이나 박사들 또는 기업체의 그 회장님들은 금강변 주변에 행복도가 생기기 이전에도 그런 전원주택 또는 세컨드하우스 개념으로 해서 그런 것을 많이 좀 지어놨었습니다. 예. 네. 원래 그 지금 현재 전월산과 원수봉 그 아래에 지금 네. 그 국무총리실을 예. 비롯한 그 구부 이처 예. 그 자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맞습니다. 박정희 정부 때는 원래 그 자리가 아니고 저 서쪽으로 예. 한 뭐 1km 정도 이렇게 그럼, 이전한 그 예. 지역이라고 하는데 예. 그쪽 지역은 좀 어떻습니까? 아, 그게 바로 이제 아까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신 공주시 장기면. 네. 지금 이제 정확한 행정구역이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쪽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쪽 대교리 쪽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런 게 있었어요. 1970년대 후반기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런 국가의 국토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아주 성관적인 저는 그런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러한 촉각을 갖고 계셨다고 판단이 드는데 그때 이런 특명을 내렸습니다. 그 북한과 남한이 대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서 미사일과 유도탄 대포를 쏴버리면 서울이 불받아들 것을 염려를 해서 수도를 이전하라 특명을 내립니다.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공주시 장기면 지금 장군면 그 일대에다가 대법원, 정부, 부처, 청와대 그렇게 해서 계획을 싹 수립을 하다가 네. 갑자기 돌아가시는 통에 백지 프로젝트 물거품으로 됐다가 다시 이제 노무현 정부 시절로 와서 방금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장군면에서 조금 이렇게 몇 킬로 이쪽으로 와서 금강 쪽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행복도시가 태어난 것 같습니다. 장군면 일대에서 이렇게 보면은 계룡산 주봉이 한눈에 보이죠. 손에 잡힐 때 보이죠. 예. 말이죠. 또 그 청계천과 같은 그 셋강이 그렇죠. 가로지르면서 금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서울의 청와대가 자리하고 있는 것과 같은 비슷한 형상을 갖고 있다. 이런 예. 얘기를 예, 제가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런 예. 지형지사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마 박정희 정부 때의 그 후보지로 예. 유력하게 지명했던 그런 곳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 지역은 지금 현재 행복도시 그 개발 예정지 바뀌죠. 바뀌죠. 그런 쪽이 이제 전원주택지로 이제 각광을 받고 있다. 예.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요즘 보니까 뭐 스마트 주택, 예. 또 강낭콩 주택, 아하. 또 뭐 땅콩 주택 예. 이런 얘기가 좀 예. 있던데 예.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에 대한 주택이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그래. 지금 이제 전원주택이라고 한다면은 땅에다가 건물까지 지으려고 한다면은요. 물론 땅이 싸면 좋겠지만 세종시 같은 경우는 한 5억 이상 정도 땅값 플러스 주택.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담감이 좀 가는 거예요. 일반 그 사람들이 전원 생활을 하기에는. 그래서 수도권에서 이제 땅콩 주택. 예를 들어서 대지가 100평이 있다고 한다면 대지 100평에다가 집을 한 채를 짓는 게 아니라 100평에다가 집을 두 채를 짓습니다. 땅콩, 우리 땅콩 있잖아요. 예. 땅콩 두 개 들어갔듯이. 그다음에 이제 강남 완두콩이라는 말씀하는데 완두콩 이제 잘 아시죠,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 이 완두콩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길게 있으면서 완두콩이 4개나 5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땅에다가 그 한 땅에다가 완두콩 같이 4개, 5개를 앉히는 것이 이제 완두콩 주택.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신생활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스마트 주택. 그럼 스마트 주택이 뭐냐? 지금 뭐 다 우리 국민들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지만은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간결하면서 심플하면서 그 핸드폰 그 조그마한 내 스마트폰 내에 각종 기능이 다 들어가 편리한 기능이 다 들어가 있죠. 거기에 맞춰서 스마트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땅을 저렴하게 사서 거기에다가 주택까지 지어서 한 1억대 중반에 이런 소비자층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타켓을 제가 이제 설정을 해서 네. 거기에다가 싼 땅에다가 그 모든 그런 건물까지 건축물까지 다 지어주고 거기 내에서 이제 모든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몸과 마음만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그게 무슨 얘기냐면 땅에다가 텃밭에다가 집까지 지어주고 그 안에 내부 인테리어다가 주방 시설까지 다 공급을 해주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지금 공급을 새로운 조언을 만들어 봤습니다. 만들어 봐가지고 하는데 예상대로 그런 틈새 시장을 공략해서 그런지 상당히 많은 폭발적인 지금
반응을 좀 보이고 있다는 것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네. 이게 뭐 전원주택 하면 저의 경우에도 보면은 시골에 땅을 좀 한 400평, 300평 사서 네. 뭐 제가 건축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음. 건축 전문가에 의뢰해서 집을 쳐달라고 이제 의뢰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과정에서 되게 많이 지치고 인허가고 하죠. 예, 막 지치죠. 비전문가다 보니까 이게 네. 정말로 전원주택 전원 생활을 하기 위한 것인지 그 전에 이미 이제 뭐 전의를 상실하거나 의욕이 꺾이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스마트 주택 김 박사님께서 네. 말씀하신 이것은 뭐 대단히 많은 연구와 어떤 그런 고민 끝에 네. 내놓은 그런 그 상품이라 보여지는데 그냥 뭐 아파트처럼 분양만 신청하게 되면 네. 뭐 몸만 와서 입주를 할 수 그렇죠. 있는 모든 것은 뭐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뭐 접근 도로라든지 이런 인프라는 뭐 또 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뭐 주말 농장 같은 예. 그런 텃밭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해결되는 예. 이런 스타일의 네. 주택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거기서 한 가지 전원주택을 혹시 선호하는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앵커님께서도 뭐 한 4,500 정도에 사서 저 푸른 초원 위에 뭐 님과 함께 같이 그렇습니다. 산다는 그런 꿈과 낭만은 누구나 있는 걸 말고 있는데 이 방송을 듣고 이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 좀 그랬지만 꿈을 좀 깨시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무슨 예. 얘기냐? 300평, 400평, 500평에서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뭐 텃밭이요. 10평만 돼도요. 그거 농사 농부의 일만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방금 스마트 주택을 피워놓은 것은 100평에다가 소규모의 한 20평 정도의 건물을 짓고요. 앞에 텃밭 한 5평에서 5평도 솔직히 농산일이거든요. 그래서 텃밭을 일구면서 꾼다는 그러한 전원적인 그런 목가적인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절대로 텃밭은 10평 이상 넘어서면은요 웬만한 사람 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앉아 잔디 좀 깔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그마한 땅에다가 편리한 그런 스마트폰과 같은 편리한 기능을 다 집어넣어서 세컨드 하우스 또는 주말에 놀 수 있고 아니면 핵가족 아니면 이제 60대 이후에 자녀들 다 출가시키고 부부와 같이 님과 함께 그런 목가적인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그게 바로 이제 스마트 주택이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좀 관심을 가지고 예. 한번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부동산 시장 하면 이제 과거에 그 속지 마라. 네. 또 한편으로는 또 네. 속여야 돈을 번다. 네. 뭐 이런 양립이 상존하는 그런 시장이라고 봐지는데 선거하기 늘 부딪히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김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투자를 세종시에 하려면 어떠한 것이 가장 안전적이고 또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높일 수 있는지 말씀해 네. 주십시오. 한마디로 저기 부동산 투자는요, 많은 리스크가 따릅니다. 어떠한 우리가 그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주식도 마찬가지고 하나부터 사업을 하는 데서도 리스크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익은 많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간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제가 상담을 해보면요 원하는 게 뭐냐 안전하게 투자를 하면서 안정성을 확보를 해주면서 이익이 많은 것을 원하는 게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투자자들의 심리거든요. 네. 미안하지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리스크가 많으면 그만큼 이익이 많이 따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안전하게 투자하려면 그 돈 갖다가 다른 데 투자하지 마시고 은행에다가 안전하게 투자를 하시라.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옥속을 가려야 되겠죠.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 거냐. 세종시는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세종시입니다. 그리고 세종시의 투자는 저는 미래의 꿈을 사는 행위라고 왜 그러느냐. 지금 세종 행복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세종시가 이제 2012년 7월서부터 만들어졌거든요. 그 뒤로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데는 어디냐?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가 해마다 발표를 합니다. 매 월마다도 발표를 하고 그렇습니다. 최고의 가격 상승률을 작용하고 있는 데가 세종시고 그러면 세종시는 투자를 하면 다 돈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투자도 옛날과 같은 누가 뭐 주먹구구식 투자 방법 저는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좀 더 과학적인 투자 방식으로 좀 알고 투자를 하자 이거죠. 네. 무턱대고 저기가 돈 되니까 투자한다라 그것보다는 그래가지고 손해 보면 모든 것은 자기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혹시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한테 부동산 투자에서 세종시 투자는 좀 더 과학적이고 치밀한 그런 분석에 의해서 그래서 어떤 쪽이 그럴 거냐
그러려고 한다면 이제 전문가의 조언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이제 깊게 들어가면 방송에서는 좀 너무 지루하시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용도지역 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에서 용도지역에서도 우리가 보존관리가 있고 생산관리가 있고 계획관리가 있듯이 어디에다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 또는 용도지역 중에서 앞으로 도로가 어떻게 뛰어날 것이냐, 세종시의 발전적인 그런 방향을 그 세종시청에서 정부에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가, 그런 것을 좀 복합적으로 계산을 해서 투자에 임해야지, 그냥 맹목적으로 세종시에 누가 투자했더니 돈 번다고 하더라, 나도 세종시에 투자했다, 절대 좀 그런 방향은 좀 안 밟아야 네. 우리가 투자를 해서 나중에 손해를 보지 않는. 한 가지 또 투자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으면 결정은 본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투자를 할 때는 그 사전에 전문가의 조언도 듣고 판단은 본인이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심각하게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 치고 투자 많이 못합니다. 본인이 판단해서 이게 돈이 되겠다, 수익성이 나오겠다, 괜찮겠다 싶으면 과감하게 투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돈을 벌더라고요. 네. 이거 하나의 물건 가지고 이걸 투자해서 뭐 분석을 해가지고, 그런 분들 한 제가 정년퇴직에서 지금 5억을 갖고 계신 분들 5년 전에 퇴직을 했어요. 그때서부터 투자한다고 지금까지 5억 가지고 투자 못하고요, 한 달에 한 번 저를 찾아옵니다. 이제 그만 오시라고 해요. 당신이 알아서 이제 판단해라. 당신이 5년 전에 내가 이 부동산을 이렇게 했을 경우 수익이 이렇게 나오라고 됐는데 예. 그때 왜 투자를 안 하고. 그래서 머뭇거리는 자보다는 과감한 행동을 하더라도 냉철한 분석과 판단은 해야겠다. 예.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전문가의 그 조언이 반드시 필요하고, 예. 그다음에는 이제 자기 결정에 의한 예. 어떤 신념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그렇죠. 말씀을 드리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투자와 투기에 대한 네. 뭐 구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투기는 상당한 위험 부담이 큰 예. 것이고, 투자는 뭐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보다 훨씬 더 수익이 상승하는 네. 어떤 노후의 어떤 그런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러한 용어로 이렇게 좀 네. 정리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세종시 그 정상적인 어떤 건설을 위해서 지금 세종시 발전위원회가 네. 해야 할 그 역할과 책무가 대단히 큰데요. 네. 하반기의 네. 그 활동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세종시 아까 모두 우리 앵커님하고 처음에 시작했듯이 이 세종시 발전위원회는 우리 세종시 발전 그 조례 13조에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시가 정책적으로 그러한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 발전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그리스에 보면은 민주광장이라는 아고라 같은 광장이 있어서 네. 많은 시민들이 거기다 의견을 수렴했듯이, 앞으로 세종시 발전위원회는 그런 시민들의 대표가 모이든 한 100여 명의 위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특히 전문가 분과위원회는 한 26분 정도의 박사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100여 명 중에. 예, 싱크탱크 역할. 예,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예. 그분들에서 이제 싱크탱크 역할을 거기서 좋은 의견을 좀 받아들여서 우리 시민들의 또 각계각층의 분야에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발전위원회가 앞으로 이 세종시 발전위원회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세종시의 여러 가지 위원회 중에서 가장 큰 조직이고 가장 발전할 수 있는 데가 발전위원회인데, 그 유명무실한 그런 위원회도 많이 있어요. 이름만 있고. 세종시 발전위원회는 향후는 그러한 시민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또는 싱크탱크라고는 전문가 분과위원회의 그런 고견을 받아들여서 앞으로의 해야 될 일이, 세종시 발전을 위해 해야 될 일이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든다고 한다면은 지금 제2경부고속도로, 네. 이게 지금 국가에서 분석하기를 도로교통이나 모든 데서 타당성 분석이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는데도 아직까지 정치적 논리인지 예산 문제인지 뭐 어떤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그래서 이런 제2경부고속도로가 결국은 국토균형 발전 차원에서, 그래서 저는 이 제2경부고속도로에서 좀 이 얘기가 길어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서울로 제가 한 번씩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강의를 갑니다. 전에는 수원서부터 맥히더만 요즘은 동탄 2기 신도시가 생기면서 이제 오산만 지나고 나면은 숨이 딱 맥힙니다. 왜냐?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데서 오산서부터 서울까지 기름 고속도로에 다 뿌려야 돼요. 그래서 제2경부고속도로는 하루빨리 건설되어야 되는 이런 것을 이제 세종시 발전위원회가 대규모의 공청회, 대규모의 세미나를 통해서 전문가들 다 모셔놓고 왜 해야 되는 것, 또 시민들의 의견도 해놓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세종 행복도시 내에 이제 그 호수공원 참 좋습니다. 네. 호수공원 옆에 이제 대규모의 국립수목원이 만들어집니다. 국립수목원을 관에서 주도하는 것보다도 시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을 해서 시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조치원 청춘 프로젝트를 위해서 또는 일본 국도 또 도농 간에 세종시는 도시와 농촌 간의 갈등이 상당히 심합니다. 세종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마인드도 도농 간의 그러한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해서 세종시 발전위원회가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좀 무궁무진하고 있는데 우리 앵커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대한민국의 발전이 세종시의 발전이고 세종시의 발전이 대한민국의 발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발전위원회를 좀 더 확대해 나가면서 그냥 이름만 있는 그런 발전위원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움직이면서 발전위를 한번 만들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저도 우리 김 박사님의 역할이 많이 기대가 됩니다. 요즘에는 이제 그 정부의 역할과 예. 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그리고 지역 주민의 뜻과 입장이 많이 예. 이제 정책에 반영되는 어떤 그런 정책적인 플로어가 좀 필요한 그런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상향식 어떤 뭐 그런 그 정책 제안이라든지 이런 예. 것들이 아마 요즘 협력적 거버넌스 체제의 어떤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이제 대세인데요. 네. 아마 그런 말씀을 지금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끝으로 예. 세종시가 어떠한 도시이고 어떠한 이점을 갖고 있는지 정말 투자를 하시기 위해서 망설이는 분들에게 좀 한 말씀 좀 네. 해주시죠. 그래. 일단 세종시는 다른 신도시 택지 개발하는 것보다도요. 이 세종시에 2,200만 평 개발되는 것은 정부 주도입니다. 아까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시다시피 25조의 정부 예산과 민간 자본이 한 120조가 투입되는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 정부의 36개 행정기관과 16개의 국책연구원이 다 모이는 심장입니다. 대한민국 행정의 심장이고 그 다음에 행복도시 세종시가 아까 우리 모두 말씀하셨다시피 인구가 겨우 5만이었던 인구가 지금 현재 20만에 육박이 되고요. 이제 2030년도까지 계속적으로 개발이 되면 인구 80만입니다. 이렇게 인구가 증가되는 데는 대한민국의 역사상 없었고요. 그 다음에 세종시는 바로 사통팔달의 도로교통입니다. 도로교통 진짜 잘 돼 있고요. 행복도시 내부로는 이제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했던 BRT 시스템, 버스 래피드 트랜스 해가지고 아주 환상형으로 행복도시를 20분 내에 주파할 수 있는 아주 그런 도로교통. 그래서 세종시는 그보다도 또 플러스 알파 되는 것이 이제 자연환경. 자연은 무시할 수가 없죠. 네. 삼산 이수의 고장입니다. 삼산이라는 게 원수산과 전월산과 대학가가 들어서는 그 괴화산. 그래서 세 개의 산과 그 다음에 그 금강과 미호천. 이 삼산 이수의 고장으로서 견관과 어떠한 우리가 선진국의 도시 개발 사례를 보더라도 강과 산이 끼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도 북한산이 있고 남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청계산이 서울에 있잖아요. 네. 한양이라고 하는 서울에 있듯이 이 그 세종시도 바로 원수산과 전월산 괴화산이라는 삼산과 금강과 미호천 이렇게 해서 어우러져서 아마 최고의 도시가 될 것을 좀 저는 확신이 들면서 간혹 가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통일이 되면 또 어떡하려고. 통일에 돼서도 그때 가서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문제고요. 또 하나 질문을 많이 받는 게 이럽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같이 가다가 또 진행이 중단이 되면 어떡할래? 저는 그런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혹시 주무시다가 밤잠을 주무시다가 하늘이 무너질까 봐 우리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라고 기우라고 그렇죠.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세종시는 이런 이 위에도 실질적으로 정부가 직접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을 다 방송에서 말씀드릴 수는 힘들겠지만 이런 복합적인 요인에서 세종시는 발전하고요. 그리고 세종시는 앞으로도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정치적인 논리 세법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추진해 나갈 겁니다. 단지 그분들이 이 세종시의 발전을 위해서 조금만 도와주신다고 한다면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최고 그 미래의 도시가 되는 것은 확신하지만은 그런 그 분들하고 서로 또 협조를 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전 세종시가 될 수 있도록 일주를 하겠습니다. 예. 김 박사님 그 네. 세종시 지금 그 말씀하신 2,230만 평 정부가 네. 이제 행복 도시로 만들겠다는 그런 개발 지역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도시가 다른 여타 도시에 비해서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하신 명품 도시 한다고 하는데 명품 도시의 그 내부적인 성격이 뭔지 한번 좀 설명해 네. 주시죠. 이 세종시의 그 행복도시는요, 진짜 제가 도시계획을 저도 한 25년 연구를 해봤지만 네. 세종시만큼 행복도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도시계획 용어로서 뭐 CBD라는 말이 있는데 도시의 중심부는요, 거의가 이제 상업용지, 상업시설로 형성이 되면서 이렇게 이제 외유로 파장이 나가는데, 세종시는 그 정부 청사가 있는 어진동 쪽이 제1권역입니다. 그 1권역 그 정부 청사 앞에 대규모의 호수공원이 있고요. 이 호수공원에 또한 호수공원도 굉장히 넓은데 호수공원에 또 6배 되는 것이 이제 앞으로 국립수목원. 네. 이런 대규모적인 편의시설이 쉽게 말해서 뭐냐면은 그 엄청난 그 면적을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또 시민을 위해서 그러한 핵심부에다가 그런 수변 공간이라든지 수목원이라든지 만들었다는 것이 아마 가장 다른 신도시와는 특이한 점이고, 그 다음에 이 세종시의 특징은요, 이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정부가 주도하는 데다. 그래서 세종시는 명품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제재가 많습니다. 하나 사례를 든다고 한다면은 신도시나 택지개발 가면은 우리가 상가주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1층에 상가 짓고 2층에는 전월세를 내주고 3층에는 주인 세대가 살 수 있는 수익률이 보장이 되잖아요. 근데 세종시는요,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것이 이 단독주택 상가주택이 없습니다. 일명 전부주택 이게 없어요. 그럼 무슨 소리냐? 우리가 단독주택 용지를 사면은 거기다가 그 세대만이 거기다 집을 짓고 살아야 됩니다. 네. 상가는 없습니다. 상가 지으면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신도시는 다 그렇게 했는데 여기는 세종시 특별법에 의해서 그냥 단독주택으로만 존재를 해야 될 뿐이다. 이런 것 말고도 특히 이제 상업용지의 비율이 우리가 분당이라든지 판교라든지 또 일산의 신도시에 보통 제가 신도시 개발을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예. 6에서 한 7, 8% 정도 이제 그렇게 비율 차이인데 여기 세종시는 2%대입니다. 그만큼 이제 희소성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또 이 세종시는 자연 환경을 누구보다도 잘 활용했다는 거. 지금 이제 세종시 쪽 와보시면 알겠지만은요, 도로를 하나를 놓고 천리라든지 산 같은 것을 개발할 때요, 자연의 통로라든지 또 풍수학적인 그런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잘 살려가지고 어떠한 도시보다도 진짜 살기 좋은 세종시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세종시는 대한민국 행정의 중심이 되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가 완성되면 세계적인 명품 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종시가 행복 중심 복합 도시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세종시 발전위원회가 정책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YTV 뉴스가 말한 이슈 전망, 지금까지 김영선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